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이야, 화장하니까 아주 이쁘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죽어가는 한 남자의 사랑을 전형적인 최루탄 같은 거 없이 담담하게 풀어낸 영화. 90년대 말 한국 영화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희대의 멜로 걸작. 허진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 이동진 평론가는 지난 20년간 한국 멜로는 결국 허진호였다고 극찬했죠. 올 추석 개봉하는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을 기념하며 그의 데뷔작에 숨겨진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 시작합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스쿠터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남자 정원.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뜨죠.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황동규 시인의 시에서 따온 즐거운 편지였는데 박신양, 최진실 주연의 편지가 먼저 개봉하는 바람에 제목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두 주인공이 만나고 헤어진 여름에서 겨울을 잇는 표현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로 정했다고 하네요. 시나리오를 다 쓸 때까지도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못 정한 감독은 고민 끝에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느낌으로 정원이 잠에서 깨어나는 컷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타이틀이 뜨기 전에 병원으로 가는 컷을 먼저 사용한 것이죠. 정원이 자신을 바라보는 공간인 학교 운동장을 미리 암시하고 싶어서 정원의 집과 일터인 사진관을 국민학교 근처로 설정해 먼저 등장시켰습니다. 실제 로케이션도 군산 서초등학교 근처로 섭외해서 영화 내 동선과 실제 동선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계획했죠. 여담으로 정원의 집을 로케이션 하지 못해서 고민 중이었는데 스태프들과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담장을 넘긴 공을 찾으러 갔다가 이 집을 우연히 발견하고 바로 헌팅했다고 합니다. 일본식 가옥과 한옥이 결합된 듯한 집의 마루와 작은 마당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아이를 보고 웃어주는 온화하고 자상한 성격인 정원. 감독이 호스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 한없이 날카롭고 거칠어지다가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편안해지고 관조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정원이라면 그런 사람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정원이 환하게 웃는 장면을 더 많이 만들게 됐죠. 정원의 일터인 초원사진관. 이곳은 원래 월명동에 있던 차고였는데 양지바른 위치와 나무가 심어진 이 거리가 너무 좋아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차고를 사진관으로 바꿨습니다. 촬영에 용이하도록 세트를 만들었다기보다 진짜 같은 느낌이 들도록 댕깡도 할 수 없는 진짜 사진관을 만든 것이죠. 댕깡은 벽을 뚫어서 카메라 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촬영장 은어입니다. 너무 사진관처럼 만들어 놔서 촬영 중에 손님이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촬영이 끝나고 다시 창고로 원상복구했다가 군산시가 2012년에 복원해서 지금도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촬영 감독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곳을 다 조금씩 다른 앵글로 촬영해 같은 컷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사진관 간판이 나오면 단락이 나누어지는 느낌과 함께 관객이 조금 쉴 수 있는 나른함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네요. 와, 진짜 추억의 헤어스타일이네요. 아저씨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인화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 넓은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괜찮대. 괜찮으세요? 실제 사진사 분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들은 에피소드라고 하네요. 이용료 누나가 출연해 본인의 발레리나 시절 사진을 복원해 달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철구야. 아니, 언제 돌아가셨는데?
친구 아버지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은 정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식사하러 가요. 전주의 실제 화장터에서 실제 화장 중일 때 공간의 느낌을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친구인 철구의 아버지 장례식장인 절에서 찍은 컷이 삭제됐습니다. 모든 걸 담고 있는 한석규의 절제된 연기가 너무 좋네요. 사진관 앞에선 여고생이 아니고 구청 주차 단속원 다림. 마치 교복 같은 이 옷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무원인 주차 단속원 유니폼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모든 남자의 첫사랑 그 자체였던 다슬이 심은아. 정말 축하해. 수고했어. 아,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사진관 앞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는 다림. 이 사진은 나중에 등장할 정원의 첫사랑 지원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에 사진관에 걸린 본인 사진을 보는 다림 장면과 연결지어 수미상관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저 미안하지만 좀만 이따 오면 안 될까요? 아까 그냥 보낸 게 미안했는지 사진관 밖에서 기다리는 다림에게 다가가는 정원. 아까 저 때문에 화났었죠? 미안해요. 이 장면은 원래 다른 곳 벤치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뭔지 모르게 아쉬워서 나중에 재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다시 찍을 땐 감독이 아무 디렉션도 하지 않고 컷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서 두 배우가 진짜 어색해서 웃음이 터진 컷이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첫 만남의 어색함과 설레임이 동시에 표현된 장면이 됐네요. 아버지 감자요. 냄비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원. 파 좀 뽑아올래? 파요? 파 씻는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테이크를 반복한 컷이라고 합니다. 살수차로 미세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표현하고 안경에 떨어지는 빗방울 느낌을 제대로 살리고 싶어서 무려 30번을 넘게 계속 반복했다고 하네요. 얘가 더 예쁘다 아저씨. 누구? 아니 바보야 어떻게 얘가 예뻐? 반 단체 사진에서 짱녀 부분만 확대해 달라고 찾아온 잼민이들. 감독은 서로 마주보는 것보다 멀리서 바라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남자들은 다 왜 그래요? 애들 대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긴 하죠. 이 장면은 콘티에도 없던 장면이었는데 현장에서 촬영 감독이 즉석으로 촬영한 컷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사진관에 걸어 놓았던 첫사랑 사진의 주인공을 발견했습니다. 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표정을 보니 썩 잘 지내는 것 같진 않네요. 남편이 또 노름을 했대. 이젠 아예 때리기까지 하나 봐. 반찬 싸들고 집에 온 동생 정숙이. 오빠 아직도 지원이 좋아해? 가족들 역시 슬픈 현실을 들춰내지 않으면서 함께 일상을 살며 위안을 주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사진기 좀 고쳐주세요. 예. 그런데 사진관에서 사진기를 고쳐주기도 하나? 근데 아저씨 몇 살이에요? 나 20대 후반. 30대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한석규가 인터뷰에서 정원이 33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33 먹은 그런 남자고. 완전히 아저씨네. 저 지금부터 이제 잘 테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다림은 극중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이라는 설정입니다. 아까 다림이 정원을 바라봤듯이 이번엔 정원이 다림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저씨 오늘은 왜 반말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족은 작은 생명의 죽음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그런 감정의 심정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제가 찍을까요? 됐어 이놈아. 아직은 네 기술보단 내 기술이 나. 사진관을 아주 오래된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서 아버지 역시 사진사였고 사진관을 물려줬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오토바이 다가오는 소리 듣고 좋아하는 표정 진짜 너무 귀여운데? 숙녀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야겠어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다들 시시해요. 9월 중순이 넘어가 여름이 다 지난 시기에 한여름인 것처럼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뭇잎의 색이
바래기 시작한 게 보이네요. 오빠,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너 기다리느라고. 타지로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온 첫사랑을 만나고 생각이 많아진 정원.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지원이는 내게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 창을 열어놓은 버스 안에서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가 흐릅니다.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여서 꼭 사용하고 싶어서 만든 씬이라고 하네요. 노래도 좋고 바람의 느낌이 좋아서 최대한 길게 사용했다고 하네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정원. 발톱을 깎는 장면이 이렇게 슬플 수 있나? 감독은 오스 야스지로 감독의 꽁치의 맛에 나온 장면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사진을 현상하러 온 다림. 아저씨의 외아들이죠. 그렇게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드라마로 국민 첫사랑에 등극했으나 영화에서의 연기는 솔직히 조금 어색했던 심은하. 첫 촬영할 땐 드라마 할 때처럼 정확한 디렉션을 주지도 않고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형제가 많아? 이 씬을 찍을 때는 완전히 다림에게 녹아들어서 별다른 디렉션 없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선을 딱 이렇게 그으면서부터가 전쟁의 시작이에요. 평소 마음에 들 때까지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걸로 유명한 감독이지만 이 컷은 심은하의 연기 같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딱 2번 만에 오케이를 했다고 하네요. 언제나 유쾌한 이한휘 형님.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같이 술 마시는 거. 그래. 영화는 첫 도전이라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감독은 연기에 막아 뜰 때마다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음식을 쉬지 않고 먹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뭘 먹고 있죠. 나 한 잔만 더 먹고 싶어. 안 돼. 아니, 당연히 2차를 가야지. 그냥 들어간다고? 정원에겐 이럴 때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죠. 나 오늘 죽는다. 아이 새끼 이거 술 처먹으려고 별수작을 다 하고 있어 이 새끼. 옛날엔 그냥 담벼락에 방뇨하는 아저씨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아이씨 오줌 안 나오네. 한석규는 진짜 마려워서 실제로 소변을 보고 이한휘는 마렵진 않지만 억지로 힘을 내서 봤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마려운데 안 나오네 이거? 이 컷은 어쩔 수 없이 한 테이크밖에 찍을 수 없었죠. 술 먹고 죽자. 웃으며 말하는 술 먹고 죽자는 농담이 이렇게 슬프다니. 결국 농담처럼 녀석에게 말해버렸다. 술 먹다 시비가 붙었는지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이 동네 민정당 조직 책임이다. 민정당 없어졌으니까 가서 앉아 있어. 김기천 형님? 놀랍게도 촬영 당시 형님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더 족같다 이 자식아. 와, 이때부터 이미 완성형이셨네요. 내가 왜 조용해? 영화에서 유일하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정원. 실제 소주를 반병 정도 먹은 후 감정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파출소? 아니, 몰라. 나 저 포장마차까지 기억이 나는데. 파출소 사건은 기억 못하는 정원입니다. 저 멀리 들리는 아이들 노는 소리는 사운드 효과를 넣은 게 아니라 실제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오히려 좋아서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이젠 거의 알콩달콩 썸 타는 사이가 됐네요. 촬영 전에 조 감독들에게 이 씬의 콘티를 그려보라는 숙제를 내고 당시 퍼스트였던 박흥식 감독이 그린 콘티대로 촬영했습니다. 박흥식 감독은 이후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데뷔해 2001년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죠. 아이고, 정말 이렇게 청순하면서 귀여울 수가 있다니. 자칫 오글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심은하의 연기를 보고 피로감까지
싹 날아가 버렸다고 하네요.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단골 손님을 넘어 본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서는 다림. 처음으로 사복을 입고 등장해 사생활을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바빠서? 입에 다림씨 침 좀 묻혀봐요. 주차 위반 딱지 끈을 차 사진만 맡기던 단골 손님이 이제 본인 사진을 부탁합니다. 아 좋다. 아, 정말 좋다. 찍을만 나겠다. 이건 사실 계획에 없던 NG컷입니다. 갑자기 사진기가 부서져서 현우 터진 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은 화장을 잘 못하던 시대였죠. 이제 학교를 졸업했고 좋아하는 남자까지 생겼으니 처음으로 화장을 해본다는 설정으로 화장품 가게 씬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뭘 어떻게 사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옛날엔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 많았죠. 아들 민경진 배우와 할머니 김혜라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전부 동네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나 사진 예쁘게 잘 찍어줘야 돼. 이거 지사상에 놓을 사진이야. 본인의 영정사진을 웃으며 준비하는 할머니가 남일 같지 않은 정원. 할머님 한번 웃어보세요. 예, 자 찍을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혜라 선생님은 무려 1940년대에 만주에서 연극 배우로 데뷔해 꾸준히 연기를 해오신 한 증인이셨습니다. 이따가 일 끝내고 갈 테니까 술 사줘요. 알았어. 비오는 날 밤 다림을 기다리는 정원. 누군가를 기다리는 느낌을 만들고 싶은데 사진을 보는 건 너무 자기적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리에 가로등 하나 둘씩 켜지고. 한석규가 평소 혼자 있을 때 김광석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고 거리에서를 부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담으로 고 김광석님은 이 영화의 시작에 큰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감독은 그의 영정사진에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보고 죽어가는 남자의 고통이 아닌 일상의 밝은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고 하네요. 결국 다리미는 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간 정원.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인물이 아닌 비오는 배경에 포커스를 맞춰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평소에 드러내진 않지만 혼자 있을 때 엄습하는 두려움. 청중 번개를 핑계 삼아 조용히 아버지 옆에 누워봅니다. 그런 아들의 두려움을 알지만 모르는 척 받아주는 아버지. 자는 척 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침을 꿀꺽 삼키는 연기를 추가했습니다. 호텔에서 빌려온 이불에 상호가 선명하게 써 있어서 그걸 지우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다음날 사진관을 찾아온 다림. 아니 왜 안 왔어?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 저 일하러 갈게요. 뭐지? 밀당인가? 그럴 리는 없고 갑자기 찾아온 첫사랑이라는 감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저 테이프 좀 틀어줄래? 지상에서 영혼으로요. 옛날엔 네 애매고 같이 봤잖아. 아버지가 본인이 없을 때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실제 감독 본인이 아버지에게 비디오 사용법을 알려주다가 전원 키신 다음에 TV로 올리시고 4번이요. 짜증을 냈던 기억을 살려서 설정했다고 하네요.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한 테이크로 쭉 찍었는데 단조로운 앵글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건 두 배우가 연기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겠죠. 짜증을 내긴 했지만 진짜 이대로 그냥 갈 순 없어서 비디오 사용법을 글로 써두는 아들입니다. 사진관 2층에서 내려오는 정원. 인화지를 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원래 2층에 암실이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2층 암실 컷을 촬영까지 했는데 삭제되면서 너 화장했네? 어디서 뭘 하다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게 됐네요. 이야 화장하니까 아주 이쁘다. 원래 이 장면까지였는데 감독이 컷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튀어나온 애드립입니다. 내 친구도 일요일날 굉장히 바쁜데 서울랜드에서 일하거든요. 언제든지 오면 공짜표 준다 그랬는데.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반복해 타야 했습니다. 두 배우뿐 아니라 카메라 감독, 동시녹음 기사까지 모두 기진맥진이었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어느새 가을에 접어들었네요. 저 뒤에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 결혼을 앞두고 웨딩 촬영을 하던 커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이 두 인물 뒤에 걸리게 걸어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웨딩 촬영 커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감독이 컷을 안 하고 있어서 시문아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달리기를? 시나리오 쓸 때부터 얘네가 갑자기 왜 목욕탕에 가냐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벌써 나오셨네? 남자가 빠르긴 빠르구나. 감독은 방금 씻고 나와 뽀얀 아름다움을 촬영하고 싶어서 달리기 했으니까 씻을 수도 있다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군대에서 아니 왜 군대 이야기를? 웃긴다. 웃겨? 썸남의 군대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는 다림. 자세히 보면 정원이 말할 때마다 다림을 바라보는데요. 이 씬은 감독이 갑자기 만들어 추가한 씬이어서 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문아에게만 마이크를 채워놓고 한석규는 시문아의 마이크에 대고 대사를 친 것이죠. 연기력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게 커버해냈습니다. 야문 조심해라. 결국 병세가 악화돼 쓰러진 정원.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때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스태프들이 사진관 어닝 위에 낙엽을 떨어뜨려 계절감을 살렸습니다. 차 좀 잠깐 세워주세요. 이 장면은 원래 맑은 날이라는 설정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어렵게 강행한 씬이라고 합니다. 비에 젖은 거리 느낌이 오히려 좋았다고 하네요. 웃음을 띄우며 자고 있는 정원. 꿈속에서 다림을 만났다는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꿈 꿨어? 여자 꿈이구나.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또래 동료들과 클럽을 가봐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테이크를 반복하면서 휴지로 계속 얼굴을 닦았더니 눈 주위가 빨개졌다고 하네요. 그리움은 슬픔으로, 그리고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게 감정씬이기도 하고 유리도 깨야 하니까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어서 유일하게 카메라 2대를 동시에 돌려 촬영한 컷입니다. 그래도 NG가 나서 3번을 반복해 유리를 깼다고 하네요. 며칠 만에 출근한 정원. 깨진 유리는 아버지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왔다 갔다는 걸 돋보기로 표현했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관객이 많았다고 하네요. 다림의 편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짓다가도 이내 생각이 많아진 정원. 생각 끝에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보고 싶었던 그녀를 발견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다림에게 쓴 편지는 본인의 추억 상자에 넣어둡니다. 그러다 추억이 가득 담긴 앨범을 보게 되죠. 본인의 영정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너무 대놓고 검은 정장을 입는 건 자기적인 것 같아서 평상복을 입고 앨범을 보다가 즉흥적으로 찍게 됐다고 설정했습니다. 아무런 대사도 음악도 없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처럼 담담하게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그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바뀐 후 음악이 흐릅니다. 이 컷은 실제 눈이 올 때 진짜 눈 쌓인 학교를 찍은 컷입니다. 빈 운동장을 찍을 생각이었는데 아이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고 느낌이 더 좋아서 이 컷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컷은 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금 200가마를 거리에 깔고 실리콘으로 고드름을 만들고 나무와 지붕에 솜을 걸어서 눈 쌓인 사진관을 만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인근 주민들이 소금을 싹 다 걷어가서 치우는 건 수월했다고 이제는 정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찾은 다림. 옷차림과 자연스러운 화장을 보니 한층 성숙해진 것 같네요. 정원의 첫사랑이 걸려있던 곳에 걸린 본인의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정원이 죽은 걸 다림이 알고 있다, 모를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감독 비셜 모르고 있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림이 마지막에 활짝 웃게 하고 싶어서 정원이 죽은 건 모르고
그도 나를 사랑했음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설정했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열병을 앓고 한층 성장한 다림은 다음 사랑을 준비하듯 퇴장합니다. 자, 그 흔한 키스씬, 애정씬, 오열씬 같은 심파 하나 없이 그저 소소한 일상을 담았는데도 눈물을 자아내는 희대의 걸작 로맨스,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시절 감성에 푹 빠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